혹시 주변에 여러분을 계속 지치게 만드는 사람이 있나요? 이런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나요? 오늘은 우리가 멀리해야 할 인간 유형과 이를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리의 관계는 단순한 연결을 넘어 삶의 질과 행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런데 주변의 에너지를 소모시키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존재가 우리의 기운을 빼앗고 심리적 부담을 가중시킨다면 우리는 이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요?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은 사소한 상황에서도 신뢰를 저버리는 행동을 반복합니다. 예를 들어 친구들과 식사를 할 때마다 밥값을 내지 않고 다음에는 내가 낼게 라고 말하는 친구를 상상해 보세요. 이런 행동이 반복된다면 단순한 태만을 넘어 관계의 균형을 깨뜨리게 됩니다. 결국 이런 사람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기 어려워지고 감정적으로도 소모가 됩니다. 직장에서 한 동료가 중요한 프로젝트에서 문제가 발생했을 때 내가 맡은 일이 아니야 라며 회피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협업을 저해하며 다른 팀원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주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은 종종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나 자신감 부족으로 인해 책임을 회피합니다. 과거에 큰 실패를 경험하거나 부정적인 피드백을 받은 경우 책임을 맡는 것을 부담으로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대학 시절 팀 프로젝트에서 모든 책임을 맡아 일을 진행했지만 팀원들의 협조 부족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후 그는 책임을 맡는 것을 두려워하며 항상 내 역할이 아니야 라며 상황을 피했습니다. 이런 경우 그들에게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요구를 제시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 부분은 내가 맡아주면 정말 도움이 될 거야 와 같은 말은 책임감을 촉구하는 데 유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의 심리를 이해하고 공감하려는 노력도 필요합니다. 이런 부분이 어려울 수 있지만 내가 맡아준다면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야 라고 부드럽게 표현하면 상대방이 거부감을 덜 느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책임을 회피하는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자신을 보호할 수 있을까요? 우선 그들이 회피하는 이유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가지세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겪는 불편함을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이 부분을 맡아주지 않으면 내가 힘들어 와 같이 직접적으로 말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이러한 대화를 통해 상대방이 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주되 그들의 행동이 반복된다면 점차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타인의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과의 관계는 더욱 까다롭습니다. 한 회의에서 동료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무시하거나 자신의 우위를 드러내기 위해 상대방의 실수를 반복적으로 지적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이런 행동은 단순히 무례함을 넘어 팀워크를 약화시키고 관계를 피로하게 만듭니다. 더 나아가 연인 관계나 가까운 가족 사이에서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가족 구성원이 집안일을 전혀 하지 않으면서도 다른 사람들의 노력에 대해 끊임없이 지적하는 경우 이는 단순한 갈등을 넘어 가족 간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상대의 약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하거나 자신의 의견만을 고집하는 경우 관계는 점점 소모적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런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려면 경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이런 말투가 나를 불편하게 한다 와 같이 명확하고 단호한 의사 전달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경고가 무시된다면 관계를 유지할 가치가 있는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갈등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나는 내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나도 내 경계를 지키고 싶어 라고 말하며 조율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한 발 물러서서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습관인지 아니면 의도적인 것인지 판단하고 이에 따라 대처 방식을 조정해야 합니다. 경계를 무시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처음에는 부드럽고 간접적인 표현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반응을 보세요. 만약 그들이 자신의 행동을 고치지 않는다면 좀 더 단호한 입장을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내가 부탁한 부분을 계속 무시하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라고 강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한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경계를 세우는 것만큼 중요한 건 그 경계를 일관되게 지키는 것입니다. 만약 상대방이 여전히 무시한다면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오히려 더 건강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대화가 일방적으로 흘러가는 관계는 많은 에너지를 소모시킵니다. 당신이 하루 종일 겪었던 힘든 일을 털어놓으려고 했지만
상대방이 자신의 이야기만 계속 늘어놓는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오늘 정말 힘든 하루였어. 라고 말했을 때 상대방이 그래? 그런데 나는 말이야. 로 대화를 독점한다면 이는 당신의 감정을 존중하지 않는 신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지금 내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어. 라는 간단한 요청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이 반복적으로 실패한다면 그 관계를 계속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대화를 독점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그들의 행동 뒤에 숨겨진 심리적 동기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많은 경우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한 친구는 항상 자신의 이야기를 우선시했는데 그 이유는 자신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소외감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대화를 독점하려는 순간 너의 이야기가 정말 흥미로워. 하지만 나도 오늘 겪었던 일을 나누고 싶어. 라는 식으로 대화를 유도하면 상대방도 스스로 조절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시도가 실패할 경우 관계에 거리감을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칭찬은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이지만 과도하거나 진정성이 없는 칭찬은 오히려 관계를 왜곡시킬 수 있습니다. 한 예로 한 동료가 필요할 때만 과장된 칭찬을 통해 자신의 이익을 얻으려 했던 상황을 떠올려 보세요. 이런 행동은 신뢰를 약화시키고 관계를 피상적인 수준에 머무르게 만듭니다. 진정한 칭찬은 구체적이어야 하고 상대방이 자신이 인정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너의 아이디어가 이 프로젝트에 정말 큰 기여를 했어. 와 같은 표현은 더 큰 신뢰를 형성합니다. 또한 지나친 칭찬의 의도를 파악하고 필요에 따라 정중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고맙지만 나는 더 솔직한 피드백을 원해. 라고 말하는 것도 관계를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칭찬이나 아첨이 지나친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할 때는 그들의 행동이 의도적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대방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칭찬을 남발한다면 더 이상 그들의 행동에 반응하지 않고 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 칭찬은 고맙지만 나는 솔직한 대화가 더 필요해. 라고 직접적으로 말하며 경계를 세울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은 관계의 중심입니다. 말은 신뢰를 쌓는 도구이고 행동은 그 신뢰를 유지하게 합니다. 건강한 관계는 상호 존중과 진정성을 바탕으로 발전합니다. 주변 관계를 돌아보세요. 누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누가 에너지를 소모시키는지 스스로 물어보세요. 이미 답은 알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관계를 개선할 방법을 찾거나 필요하다면 정리할 용기를 가지세요. 지금 이 순간부터 더 나은 관계를 선택하고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발을 내디뎌 보세요. 여러분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시키기 위한 첫걸음, 지금 시작하세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많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과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